안녕하세요. 가족끼리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. 요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네, 많으시더라고요. 국세청이 AI로 개인 계좌를 샅샅이 본다는 소식 때문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련 기사하고 또 세무 전문가 분석 영상, 이걸 저희가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. 네,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. 오늘 저희 목표는요,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핵심 정보만 딱 뽑아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그 길을 좀 명확하게 찾아드리는 겁니다. 네, 복잡한 세금 이야기 좀 쉽게 풀어봐야죠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. 국세청이 왜 갑자기 AI까지 동원해서 이 개인 계좌, 특히 가족 간 거래를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걸까요? 뭐 단순히 세금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? 세수확보 목적은도 물론 있겠죠.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내려고 AI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선택한 거죠. 아, AI라는 도구요? 네, 이 AI가 뭘 하냐면 여러분의 평소 거래 패턴을 쭉 학습합니다. 패턴 학습이요? 네, 그러다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뭐 출처가 좀 애매한 돈, 아니면 현금 거래가 너무 잦거나 이런 식으로 평소랑 다른 이상 신호가 딱 보이면 바로 주목하는 방식입니다. 큰 금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? 그 기사 보니까 1,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보고된다고 하던데요? 네, 맞습니다. 건당 1,000만 원 이상.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, FIU라고 하죠. 여길 통해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. 이건 뭐 명확한 기준이죠. 네, 그건 확실하군요. 근데 이제 월 50만 원 이체도 위험하다.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소문 때문에 더 불안해 하시더라고요. 이게 법적 기준은 아니라고 하던데, 그럼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? 법적 기준은 아니에요.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, 이 정도 꾸준히 이체가 되면 AI가 이거 중요 가능성이 높다. 이런 패턴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. 아, 패턴으로요? 네. 그러니까 당장 뭐 조사가 들어온다 이건 아니어도 AI의 그 관심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약간 위험 신호로는 받아들이는 편이 좀 안전하다는 거죠. 그렇군요.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도 패턴이군요. 그렇죠. AI는 금액 크기뿐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. 패턴이라. 그럼 AI가 특히 좀 싫어하는, 이거 위험하다, 이렇게 판단하는 거래 패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들이 있었죠. 네네, 몇 가지 좀 명확한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.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고액 현금 거래인데 1,000만 원을 뭐 여러 번 쪼개서 입출금해도 AI는 금방 알아챕니다. 패턴으로 보니까요. 아, 쪼개기도 소용없군요. 네. 둘째는 자녀한테 돈을 보냈다가 며칠 뒤에 다시 돌려받는 식 있잖아요. 왕복 송금. 아, 네네. 이건 진짜 증여를 숨기려는 가짜 거래로 의심받기 딱 좋죠. 이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도 뭐 차용증이라던가 이자 지급 내역 같은 증빙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건지 그냥 준 건지 이게 애매하면 위험하다는 거네요. 그리고 증여세 한도 넘는 것도 당연히 위험 신호겠고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매년 준 용돈까지 다 합산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 보여요. 정확합니다. 10년간 성인 자녀는 5천만 원,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이걸 넘는 순간부터는 증여세 대상이거든요. 네. 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10년간 손자한테 준 용돈 총액이 만약 6,500만 원이다. 이러면 한도 초과분 1,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이고 신고를 안 했으니까 가산세까지 붙어서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죠. 가산세가 무섭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비싼 집이나 차를 사는 것, 이것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실수. 바로 메모 없이 돈 보내기. 이것도 있었죠. 아, 맞습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해요. 이체할 때 메모란에 아무것도 안 적거나 그냥 용돈, 생활비 이렇게 애매하게 적으면 나중에 이게 빌려준 돈인지 진짜 생활비 지원인지 소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. 아, 소명이 어렵군요. 네, 실제로 3년간 메모 없이 한 1,800만 원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보냈다가 일부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어요. 결국 모든 위험 신호의 핵심은 뭐냐? 불투명성입니다. 와, 듣고 보니 정말 촘촘하네요. 그럼 이 AI 감시 시대에 가족 간에 좀 마음 편히 돈을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결책들을 좀 정리해 보죠. 네,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.
거래의 투명화. 투명화요? 네, 모든 거래에 꼬리표를 달아지는 거죠. 첫째는 이체할 때 메모를 정말 구체적으로 남기는 습관. 이게 중요합니다. 어떻게 구체적으로요? 예를 들면 장남 김55 전세자금 대여 또는 어머니 5555 병원 치료비 지원 이런 식으로 누가 왜 받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. 그냥 빌려줌 이렇게만 쓰면 좀 부족할 수 있어요. 아, 네. 구체적으로. 네,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. 둘째는 그 메모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최소 5년간은 꼭 보관해야 합니다. 5년이요? 어떤 서류들이죠? 뭐 전세계약서, 병원비 영수증, 학비 납입 증명서 같은 것들이죠. 만약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연 4.6% 정도의 적정 이유라고 상환 조건을 명시한 차용증 이걸 반드시 작성하고요. 더 확실하게 하려면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까지 남겨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차용증하고 이자 내역까지. 네. 그럼 생활비처럼 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요? 그런 경우는 매달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으로 좀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 AI 의심을 덜 수 있겠죠. 네, 패턴 유지. 그리고 당연히 10년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, 아까 말씀드린 성인 5천, 미성년 2천, 이거 잘 관리하셔야 하고요. 혹시 넘게 된다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게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. 물론 좀 복잡하다 싶으면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필수고요. 결국 AI 시대의 이 가족 간 금융거래는 예전처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좀 더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사무적인 기록과 증빙화 시대로 가고 있다. 이렇게 봐야겠네요. 맞습니다. 핵심은 역시 투명성 확보군요. 네, 그렇죠. AI 시스템 자체가 뭐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.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래를 찾아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. 그러니까 거래 내역을 명확히 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, 이게 좀 번거롭더라도 결국 여러분의 자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. 네. 이제는 아유 가족끼리인데 뭘 이런 생각보다는 가족이니까 더 확실하게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주로 은행 계좌 분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. 앞으로는 AI가 보험금 수령 내역이나 주식 거래, 심지어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연동해서 분석 범위를 넓혀갈 거라고 합니다. 네,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.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을 넘어서 여러분의 전반적인 금융생활 전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준비해 두어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